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안 된다, 왠지 집중이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공부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웬일인지 의욕이 그냥 없는 겁니다. 슬럼프의 주요 유형 중에 하나인 딱히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슬럼프인 셈입니다. 그런 슬럼프의 늪에서 쏙 발을 빼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상상력입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색이 바래지듯이 지금 그 이유가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쉽게 잊어버리는 동물입니다. 누구나 확실히 죽기 마련이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죠.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없었던 이유를 새로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뻔하디 뻔한 것, 잊고 있던 것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들이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을 책상에 앉히고 펜을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마침내 여러분의 몸과 머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365공 비타민,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할 이유부터 떠올려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최근에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두께는 보통인데 실제 텍스트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차 타고 한 2시간 내려가는 차 안에서 훌훌 뒤적이면서 주요 내용들을 쓱 읽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는 무척 단순하고 몇 마디 말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짧지만 간단한 메시지가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은 많지만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적해주는 책은 드물기도 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거의 실수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간단하게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제법 인상적이에요. 메시지 자체는 아주 간단한 편이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찾아보시든지 빌리거나 구매해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자인 로버트 마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심리학이나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보통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에 일반적인 의학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 마우어는 심리학자인데도 그 반대편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몸무게를 한 5kg쯤 줄이고 그 줄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를테면 수년 동안 외롭게 지내던 사람이 행복한 사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호기심이 있다. 아니면 어떤 기업이 50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즉 로버트 마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이런 식으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문제의식을 요약하자면 2가지 질문이 되겠어요.
첫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대개 혁신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란 이를테면 창조적인 파괴 같은 거죠. 아주 격렬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상적인 경우에 혁신이란 아주 짧은 기간에 극적인 방향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빠르고 거대하고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의 정의에 부합하는 설명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다이어트를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단번에 끊는 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격한 금단 증상을 꾹 참아내는 거. 빚을 청산하기 위해 궁핍한 생활에 돌입하는 거.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면 보통 이렇게 혁신 전략부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도와주는 컨설턴트들도 이렇게 혁신적인 전략부터 이야기하곤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줄리라는 여자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그녀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요. 빠르고 강력한 혁신 전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마 줄리는 아주 과격한 운동 프로그램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것이 요구되죠. 줄리는 아마도 일주일에 닷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강력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줄리는 이 프로그램의 고통스러운 초기 단계를 지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물론 혁신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혁신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말이죠. 동전을 뒤집듯 순식간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인내심이 없고 의지력이 약해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많은 사람들은 혁신 전략을 추구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제자리 혹은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항상 이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그렇게 혁신 전략처럼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방법을 추구하곤 했죠. 로버트 마우어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혁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전혀 다른 전략이다. 이를테면 아주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가는 방법으로서 언제 정상에 올랐는지 눈치채지도 못한다. 발걸음도 가볍다. 필요한 것은 단지 앞을 향해 그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밖엔 없다. 로버트 마우어는 변화를 위한 이런 대안적인 전략의 이름을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른바 작은 발걸음 전략인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스몰 스텝 전략은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대공황기 미국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 기업체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향상을 강조한 데서 그 뿌리가 있답니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설계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당장 개선시킬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작고 작은 일부터 찾아라 라는 권고 같은 거죠. 비슷한 예로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치로 불리는 존 우드는 이런 스몰 스텝 전략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는 존 우든의 어록입니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라. 결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 크고 빠르게 변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라. 그것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
아까 예로 든 줄리의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불러보면요. 보통 일반적인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줄리에게 적어도 하루 30분은 에어로빅처럼 강도 높게 운동을 하라고 말할 겁니다. 줄리는 처음에는 시작하겠지만 며칠 가지 않아 하루씩 빼먹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가 이윽고 에어로빅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겠죠. 그리고 그 컨설턴트를 찾아가는 발걸음조차 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로버트 마우어는 다른 조언을 한다네요. 이런 식입니다. 30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대신에 텔레비전 앞에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딱 1분씩. 줄리는 아마도 로버트 마우어의 이런 조언에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할 겁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줄리는 정말로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1분 정도 걸을 겁니다. 물론 매일 60초 정도의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줄리가 더 건강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줄리는 실제 사례에 있는 인물인데, 이 줄리가 두 번째로 로버트 마우어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줄리는 운동 프로그램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녀는 생기 있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1분씩 더 할 수 있는 게 뭐 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로버트 마우어가 말한 스몰 스텝 전략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스몰 스텝 전략의 좋은 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스몰 스텝은 너무 쉬워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 자, 이 스몰 스텝 전략이 어떤 건지 오늘은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뭔가 거지 같고 이상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 뇌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이 더 유리한 이유를 알려면 뇌 구조에 대한 간단한 이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 구조라고 하지만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왜 그동안 변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수도 없이 실패하여 왔는지, 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스몰 스텝 전략이 바로 이것을 어떻게 비켜가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뇌과학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창의성과 성공은 가로막히고 변화는 멀어진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인체에서 가장 독특한 기관은 뇌다. 심장, 간, 장과 같은 장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하는 동안 그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뇌는 지금으로부터 400에서 500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했다. 인간의 뇌는 현재 3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 3개의 뇌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뇌의 가장 밑바닥에는 뇌간이 있다. 뇌간은 500만 년 전에 탄생했고 파충류의 뇌라고 불린다. 파충류의 뇌는 실제로 악어의 뇌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이 파충류의 뇌가 하는 기능이다. 뇌간 바로 위에 중뇌가 있다. 중뇌는 일명 포유류의 뇌다. 약 3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모든 포유류들이 갖고 있으며 체온을 유지하고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어 반응을 컨트롤한다. 뇌의 세 번째 부분은 대뇌 피질로 약 100만 년 전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대뇌 피질은 뇌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문명, 예술, 과학과 음악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변화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이 대뇌 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세 부분의 뇌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뇌는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을 먹는 손을 멈출 수가 없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을 때 머리는 그만 돌처럼 먹통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고 생각하라. 중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다. 편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 체계로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편도체는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기관인데 중대한 위험에 맞닥뜨릴 때 우리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낸다. 이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뇌의 다른 기능은 일시 중단되거나 느려진다. 이성적인 사고라든가 창의적인 생각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 이렇게 긴박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방어 반응은 생존이 목표였던 인류에게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다. 사자가 다가오는데 사자에 대해 숙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다. 사자를 발견하면 뇌는 식사나 이성적인 사고 과정처럼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몸이 즉각 행동에 돌입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수천만 년 전 인류가 다른 포유류와 함께 정글이나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는 당시에 이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이 방어 반응은 물론 현대에도 여전히 작동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내 차선으로 돌진해 올 때, 혹은 화재가 난 건물에서 뛰어나올 때가 그것이다. 문제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즉, 새 직장을 얻으려 할 때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편도체가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는 거다. 이때 대뇌 피질의 이성적인 사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되고 만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뇌간, 중뇌, 대뇌 피질이라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뇌간은 파충류의 뇌고요. 중뇌는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고 이 대뇌 피질이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작용을 하는, 즉 우리 인간의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중뇌, 이 중뇌가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방어 반응을 컨트롤하는 그런 뇌인데요. 특히 중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편도체에서 경고를 보내는 순간 우리 뇌는 다른 이성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일시 중단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올 때 다른 생각이 일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편도체가 경고 알람을 울렸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편도체가 수시로 경고음을 날린다는 데 있어요. 이를테면 새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편도체가 우리에게 큰일 났다라고 경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편도체에서 경고를 받는 순간 뭐라고 했죠? 우리 뇌는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멈춥니다. 즉,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를테면 새로운 것에 맞닥뜨린다던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목표에 맞닥뜨린다던가 하여간 지금 있는 현상과 다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이 편도체는 수시로 경고음을 날리는 그런 친구인데요. 바로 이 편도체의 부지런한 작용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커다란 목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편도체가 부지런히 경고음을 날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 감정이 들며 이 두려운 감정이 드는 순간 대뇌피질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우리는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경제경영책에 보면 소수의 행운아들, 성공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연습,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오리지널스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흥분이라고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과제가 어려울수록 그것이 흥분감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예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분들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두려움을 두려움 자체로 받아들여서 백쥐가 된 두뇌와 함께 변화와 많은 일들이 실패로 귀결되는데요. 이 스몰 스텝 전략은 바로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을 잘 우회하여서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목표 큰 변화는 편도체의 경고로 이어지고 이것은 두려움에 직면하며 즉 대뇌피질 기능이 떨어지고 실패로 이어진다고 했죠. 이것을 정반대로 이용해서요. 작은 목표, 별것 아닌 변화를 주면은 이럴 때는 편도체가 경고음을 날리지 않고 그러면 두려움이 일어나지도 않으며 대뇌피질의 기능이 정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무사히 그 작업을 수행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 됩니다. 스몰 스텝, 작은 발걸음. 이 작은 발걸음은 변화라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를 우리 자신에게 줌으로써 그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큰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작은 방법, 스몰 스텝 전략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스몰 스텝 전략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호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